예, 안녕하세요. 녹순입니다. 예, 이번 영상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 시그모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에 wx 플러스 b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죠? wx 플러스 b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풋 펑션으로 계산된 결과에서 시그모이드를 넣어서 그러면 wx 플러스 b가 변화될 때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1이 나와야 되고요. 얘는 0이 나와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그모이드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여기 이쪽에 데이터가 몰려 있고요. 여기 놓으면 데이터가 여기 몰려 있고 여기 거의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쯤에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 뭐 이런 데이터면 얘 가지고도 시그모이드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W와 B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죠? 실제로. 예, 그거를 보시고 싶은 분은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랬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나요? 앞쪽에서 제가, 랩업 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전체 그림을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함수는 준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포워드 피드는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시그마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해가지고, 이제 아웃풋 출력이 나오는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 함수는 아마 이런 형식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처럼 이제 얘가 내가 원하는 그 적정한 값이 되도록 계속 러닝이 돼야 되잖아요. W와 B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업데이트가 되려면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코스트 펑션이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결과값과 비슷하냐. 그랬을 때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실 때는 MSE를 썼죠. 그죠? 민 스퀘어드 에러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 구해가지고 이 거리들의 전체 그 평균 그러니까 차의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그걸 쓸 수 있냐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걔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텐서플로우가 옵티마이저에다가 내가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 코스트 펑션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옵티마이저가 해주는 일은 걔를 WB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찾은 다음에 러닝 레이트만큼 조금씩 내려가주는 그라디언트 디센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해주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넣어도 동작은 해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코스트 펑션은 얘였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는 아마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이 소스 받으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코스트 펑션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죠? 민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그대로 한 거잖아요. 예, 앞쪽에서 한 이 wx 플러스 b 인풋 펑션을 그냥 이렇게 시그모이드만 하나 더 붙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시그모이드 하나 붙여줘서 그럼 시그모이드까지 다 된 결과가 y 즉 레이블하고의 그 차이가 결국은 에라잖아요. 그 에라를 제곱해가지고 평균하는 겁니다. 예, 이게 민스퀘어 에라 그냥 시그모이드 하나 더 넣은 민스퀘어 에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함수를 평균했죠. 요거 만들었고 스퀘어드 제곱하는데 뭐를 제곱하느냐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죠. 그냥 w 데이터 b를 한 게 아니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으니 저번 시간에 했던 여기에 요 시그모이드 함수로 들어갈 것이고 그 값은 np.exponential 해가지고 들어왔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시그모이드에서 얘를 넣어주면 결국은 시그모이드에서 괄호에서 요거 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과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찾아낸 값이겠죠? WP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세팅된 랜덤하게 세팅된 어떤 값일 것이고 뒤에 가면 이게 랜덤하게 세팅되지 않고요. 좀 좋은 방법으로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츰할게요.
어쨌든 그것과 레이블 사이의 차이, 이 차이를 리턴하는 이런 코스트 함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플롯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 여기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고요. 여기에 앞에서 했던 WS에 대해서 로스 값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로스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쪽이 W 값입니다. 가로축 X축이 W 값이고 이게 코스트 값이에요. 앞쪽에 리니어 쪽에 봤던 그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여기에 조금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줌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요거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에 이 공식에도 없고 없는 겁니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줌이 디폴트로 12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쟤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B를 한번 볼게요. B를 한번 보면 B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B를 바꿀 때마다 이 그래프가 한번 보시면 울퉁불퉁해져요. 저기 익스포넨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W 안에 이 시그마로 바꾸는 이 갈로 안에 들어있는 WX 플러스 B에 저 시그마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익스포넨셜 식이 들어가 있어서 저기 울퉁불퉁해집니다. 울퉁불퉁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이게 값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제가 이 좀 심플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데요. 예, 데이터가 좀 복잡해지고 차원이 높아지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기에 그리 적절한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기는 해요. 어디든지 작은 지점을 찾기는 찾겠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쓸 거냐 하면, 여기에 이제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정확하게는 나중에는 우리가 쓸 건 이거지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는 민 스퀘어 에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거 썼었죠. HX, 이게 시스템이 준 값에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레이블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죠. 요렇게 사용을 했는 M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Y의 로그 E, 그러니까 자연 로그죠. 그래서 왜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연 로그랑 익스포넨셜을 좋아한다고, 머신러닝의 그 수식들에서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미분이 잘 되고 미분이 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쨌든 로그 hx, 즉 로그 x 또는 여기에는 그냥 x, 그죠? 야, 요런 식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의 이 식이 보통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저걸 막 풀어줘요. 이렇게 막 풀어주는데 그걸 못 풀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수학 공부를 다시 했기 때문에 못 풀었지만, 어쨌든 그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주로 많이 공부한 거는 외국의 물리를 설명해주는 수학 쪽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쪽은 정말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수학을 더하기 곱하기 하고 로그 값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계산할 때 그 참여하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숫자들이 함수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이 변형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 머신러닝 할 때 이 수식을 저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거 풀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칠게요. HX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가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0.6, 0.4, 0.1이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따라 틀린데 0.5보다 크면 일단 1이라고 생각하고 0.5보다 작으면, 이 결과값이 작으면 0이라고 해 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얘네들은 true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0.6이잖아요. 그리고 0.5보다 작으니까 0.4, 0.1이니까 얘를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게 true가 됩니다. 뒤에 이제 이거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끝나면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짜서 실제 샘플을 한번 보실 텐데, 그때 이렇게 코드를 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앞에서 보셨겠지만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0에 수렴하고 1에 수렴합니다. 실제 0과 1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0.99999 그 다음에 0.0000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0, 1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0.4, 0.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0.5보다 작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얘는 true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얘도 똑같이 true입니다. 근데 얘만 지금 false예요. 그럼 0.6에 0.2 얘가 0.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0.2면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 요건 이해가 되실 거죠? 이해는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한 놈을 보면 얘를 보면 이때까지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0.6 곱하기 이게 hx가 여기잖아요. 0.6 마이너스 1 플러스 0.4 마이너스 0 0.1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그대로 살아있고 0.6에서 1 뺏는 값만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나누기 3 해버리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0.33이 나오고요. 얘도 보면 0.29가 나와요. 근데 얘랑 이 두 개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0.3 여기 보면 틀린 점은 0.6인데 얘가 0.7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러 값이 살짝 줄었죠. 줄었는데 문제는 얘가 줄면서 이 옆에 있는 이 값들이 살짝 변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값은 여기에 모든 값들을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크로스 이름을 잘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질서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나 뭐 이런 쪽 화학 쪽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자나 이런 것들이 한번 예를 들어 뭐 불이 났다든지 불이 나서 분자들이 다 흩어지죠. 그죠? 흩어지면 이것들이 다시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이 무질서도가 증가한 쪽, 엔트로피가 증가한 쪽으로,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쪽으로 한번 가게 되면 그 뒤로는 다시 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보통 컴퓨터 쪽에서도 엔트로피를 많이 쓰는데 여기 개념에서도 자료의 무질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계산돼서 전체적으로 0.53이라고 나오죠. 이 4개의 데이터의 MSE는 0.53이다. 총 합해가지고 해보면 0.53이라는 건데 문제는 얘하고 얘인 거죠. 두 개를 봤을 때 0.29에 0.19 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만약에 이 값이 같다 하더라도 이쪽 데이터가 달라지면 값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사실은 나는 여기에 1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학습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시면 요 수식을 한번 보시면 이 y니까 레이블이잖아요. 즉 사람이 넣어준 레이블 값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인 것과 이거는 시스템이 판단한 값인데 시스템이 판단한 값을 자연 로그를 취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동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연 로그는 뒤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어쨌든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를 취한 거고 로그 값을 취해서 여기에다 넣으면 y 값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1이 되면 여기 y에 1이 들어가겠죠. 1이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 다음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들어가겠죠. 0. 이게 시그마 되니까요. 그 다음 데이터는 0이 들어갈 거고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가 될 거 아니에요. 곱해보니까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0 곱하기 로그 0.4 이거 자연 로그 그러니까 로그 2니까 지금 그냥 로그라고 할게요. 로그에 0.4가 되는 거잖아요. 0.4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데이터는 관심 받기라는 거 날려버리고 딱 내가 1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오류가 나고 있냐를 보자는 거죠. 똑같은 값인데도 왼쪽 이 다른 값들이 만약에 막 달라지면 MSE 값은 막 바뀌어가지고 그 학습할 때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지거나 어쨌든 달라진다는 거.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이게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실제로 여기 보면 맞추긴 했는데 이 값들이 조금씩 틀리죠. 틀리는데도 얘는 똑같이, 얘는 틀리지만 0.33에 0.29지만 얘는 0.51, 0.51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0.6, 0.6으로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식으로 보면 이 계산식으로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레이블이 0이 돼버리면 레이블이 봤을 때 나는 이 데이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무질서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지금 100인 것을 원하는데 이 나머지의 그 데이터들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줄이자는 거죠. 데이터의 무질서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자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의 개념이 있고, 그렇게 보면 얘가 0.5, 얘는 0.1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0.35로 달라지고 1.6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얘가 가지는 에러 값보다는 얘가 가진 에러 값이 크죠. 얘는 지금 제가 이 의미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 부분만 사용을 한 거고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저기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이게 1이 되면 이렇게 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음수로 바꿔가지고 요거를 요런 함수로 바꾸려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건데 저는 요 안에 계산하는 것만 그냥 바로 적어놔서 음수가 적혀있는 거고, 결국은 요거까지 합쳐버리면 마이너스는 다 양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0.35만큼의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0.19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값의 차이도 나오고, 뭐 이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기본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을 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어서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이후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